서해를 향한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령의 코앞까지와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위기에 놓여있는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한국과 중국이 폭격기 제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하면서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와 맞먹는 성능을 지녔다며 자화자찬했는데 전문가들의 상반된 평가로 실체가 폭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압박은 결국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미국의 활동을 견제하고자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행동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해군의 활동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하이만과 서해를 담당하는 중국 북해함대가 대만 해협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서해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해 제해권을 노리고 중국 해군이 해상 훈련 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 이어 서해까지 중국군의 훈련이 이뤄진 셈이죠. 중국 해군 함정과 경비함들이 서해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경비작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 해군으로서는 중국 해군과 해경의 활동 증가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 모형을 공개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중국판 B2라고 소개해온 H-20이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이 H-20 개발에 나선 것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중국 항공공업 집단 유항공사로 통합됐지만 당시 중국군의 대형 기체 개발 및 생산 전문 업체였던 시안항공공업 집단이 중심이 된 개발단은 중국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 개발을 목표로 중국이 가진 모든 항공과학 기술력을 집대성해 H-20 개발을 준비해왔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전혀 없었던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19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격추된 미 공군의 F-117A 덕분이었습니다. 코소보 사태 당시 크로아티아군 총참모장이었던 다보르 도마제트 로수 제독은 F-117 잔해가 떨어진 지역에 중국 정보 요원들이 대거 나타나 현지 농부들에게 돈을 주고 F-117 잔해들을 대대적으로 사들였다며 우리는 중국이 입수한 F-117 잔해를 분해해 비밀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역설계해 스텔스기를 제작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 밝혔습니다. F-117A를 격추한 세르비아군 역시 자신들이 습득한 잔해를 중국군에 팔았다고 밝히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졸지에 스텔스 기술을 얻게 된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며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던 러시아 MIG 기술진들과 자료들을 대거 유치해 J-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B2와 같은 전익기 형상의 스텔스 폭격기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게도 시도하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전익기란 날개와 동체의 구분이 없어 날개가 곧 동체이고 동체가 곧 날개인 형태의 항공기입니다. 동체와 날개의 구분 없이 하나의 거대한 날개라고 할 수 있는 전익기는 기체 전체에서 양력을 얻을 수 있고 수직 미익 등 날개 위아래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적어 장거리 비행에 유리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항공기는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을 갖고 있습니다. 수평 미익은 항공기의 기수 부분이 위아래로 들리거나 내려가는 피치를, 수직 미익은 흔들리는 요를 제어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의 항공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평 미익이 없다면 항공기는 비행 중 기수 각도를 조금만 바꾸거나 기류가 조금만 틀어져도 위아래로 요동치거나 그대로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 미익이 없다면 약간만 방향 전환을 하려 해도 곧바로 기체가 안정성을 잃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익기는 오랫동안 비주류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1980년대 들어 스텔스 개념이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레이더 전파를 반사할 수 있는 외부 돌출물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는 등 스텔스기를 만드는 데 있어 최적화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각국은 전익기의 장점을 알고 있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지간한 기술력으로는 안정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제외하면 누구도 실용화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역시 스텔스 폭격기 H-20 개발에 나서며 지난 2019년 10월 1일 신중국 선언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데뷔할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그 데뷔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나라지만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 능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유럽보다도 뒤처집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소련의 항공기를 국제 생산에 조금씩 개량해가면서 항공 기술을 키워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다른 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가져다 베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역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H-20의 꿈은 원대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H-20을 언급하면서 최대 이륙 중량은 B2를 능가하는 200톤에 달할 것이고 무장 탑재량은 B2의 2배가 넘는 45톤 수준인 세계 최강의 스텔스 폭격기가 탄생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얼마 안 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중국 국영방산업체 중국북방공업이 발간하는 잡지 현대무기에 중국이 개발 중인 H-20의 CG사진 4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과거 H-20의 상상도는 B2와 거의 똑같은 형상이었지만 공개된 H-20의 사진은 B2와는 거리가 먼 완전히 새로운 형상이었습니다. 전이기가 아니었고 수직미익이 뚜렷하게 식별됐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장 중시해야 할 스텔스 폭격기에 수직미익을 넣었다는 것은 전이기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8월 공개된 풍동실험 모형의 형상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풍동실험 모형이란 해당 형상의 기체가 어떤 공력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체와 동일한 형태로 크기를 줄인 모형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풍동실험 모형 역시 전이기가 아닌 수직미익을 채택한 괴이한 형상으로 등장해 전 세계인이 경악했습니다. 아직 H-20의 실물 기체가 공개된 건 아니기에 이번 풍동실험 모형이 진짜 H-20의 형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서방정보당국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H-20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풍동실험 모형이 진짜 H-20의 형상이라면 과거 중국이 선전했던 것처럼 B2급의 스텔스 성능이나 전이기만이 가지는 성능은 구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생산 라인 증설과 함께 신개념 폭격기 설계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한국 공군의 F-15K처럼 전폭기 형태의 복자기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KF-21은 무장 하드 포인트를 추가로 장착하여 최대 중력 하중 계수를 1.7배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적 전투기를 잡는 대공 능력에 특화됐던 기존 보람의 기체를 벗어나 무장 미사일 탑재 능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공대지 능력까지 완벽하게 커버하여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폭기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KF-21은 폭격기 역할과 동시에 최대 사거리 1500km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멀리 떨어진 적군을 추적하여 순식간에 타격 가능한 전략 무기체계 성능도 갖췄습니다. 복자기 형태의 전투기는 기체의 주익과 미익을 크게 늘려 무장량을 늘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비행 업무를 분담할 뿐만 아니라 GPS 좌표로 목표물을 송수신하는 등의 보조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경우 무인 스텔스 전투기 KUSX를 함께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KF-21의 경우 전폭기 한 대에 탑승해 있는 후방석의 조종사가 동시에 최대 6대의 무인 로봇 전투기 조종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종석에 설치된 미션 컴퓨터는 이미 2010년에 개발이 완료됐으며 현재까지 검증 진행 중입니다. 조종석의 경우 넓어지고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직관적으로 구현되어 조종이 단순화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기존 4세대급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인 스텔스기와 합동작전이 가능해졌기에 기존의 수행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독 전력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자기 형태의 KF-21을 통해 소수의 조종사만으로 수많은 편대를 이루어 엄청난 화력 투사로 공격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현장 사진을 통해 KF-21 시제 8호기와 9호기가 복자형 구조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며 국내외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확실히 예상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 인공지능 발전과 연계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각 군별로 시범부대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공군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산 전투기 KF-21과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 X를 복합 운용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제20 전투비행단을 시범부대로 전투기와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통합 운용하는 유무인 편대기의 운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우리 군의 새로운 도전이 빛나는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